왜 화가들은 썩어갈 과일과 반쯤 비워진 잔을 이토록 정성스럽게 그렸을까? 조용히 멈춘 듯 보이는 정물화 안에는 사실 그 시대의 가장 부산한 움직임이 숨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는지도 이 그림들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17세기 암스테르담과 안트베르펜의 항구에는 이전 세대가 보지 못했던 물건들이 도착하고 있었다. 레몬과 와인, 향신료와 도자기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이국적인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사물들이 되었고, 이 도시들은 해상 무역을 기반으로 한 제국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었다. 레몬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다. 몇 달씩 이어지는 항해에서 선원들을 가장 많이 죽인 것은 전쟁이 아니라 괴열병이었고,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그 병을 막아주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래서 레몬은 생존의 도구였고, 동시에 제국이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자였다. 정물화 속 테이블 위에 놓인 레몬은 그래서 맛이나 장식의 문제가 아니라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물질적 결과였다. 이 과일은 세계가 연결되었다는 증거였고, 그 연결이 얼마나 많은 사람과 시간을 필요로 했는지를 말해주는 사물이기도 했다. 이 같은 사물들이 그림 속으로 들어왔을 때 정물화는 결코 하찮은 장르가 아니었다. 오히려 정물화는 화가의 실력이 가장 냉정하게 드러나는 장르였고, 레몬 하나, 유리잔 하나로도 화가의 수준이 바로 드러났다. 하를럼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화가들은 레몬 껍질의 두께와 말려드는 방향, 유리잔에 맺히는 빛의 반사, 은잔에 비치는 왜곡된 세계를 집요하게 그려냈다. 이건 장식이 아니라 경쟁이었고, 정물화는 화가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는 시험장이었다. 그래서 잘 그려진 레몬은 단순히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보고 얼마나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정물화가 잘 그린 그림처럼 보이는 이유는 실제로 그 안에 엄청난 기술과 관찰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물들은 이상한 상태에 놓여 있다. 레몬은 아직 생생하지만 이미 말라가기 시작했고, 와인잔은 비어있지 않고 반쯤 남아있으며, 과일은 썩지 않았지만 더 이상 절정은 아니다. 이런 시선을 미술사에서는 바니타스라고 부른다. 이 태도는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칼뱅주의적 사고, 즉 인간의 삶과 소유가 본질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인식과도 닿아 있다. 바니타스 정물화에서 해골은 죽음을 말하지만 그것은 경고라기보다 시간의 한 지점을 표시하는 장치에 가깝다. 시계는 멈추지 않고 반쯤 비워진 잔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를 가리키며, 말라가는 과일은 사라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등장하는 곤충들 역시 중요하다. 나비와 잠자리는 죽음이 아니라 시간의 상태를 말한다. 나비는 변화 이후를, 잠자리는 지금, 이 순간의 불안정한 균형을 나타내며, 파리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부패를 알린다. 이 모든 요소는 한 화면 안에서 서로 다른 시간의 층위를 만든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같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불을 상징하는 레몬과 와인, 화가의 기술을 증명하는 유리잔, 삶의 유한성을 말하는 해골과 시계는 위계를 두지 않고 같은 높이에 배치된다. 정물화는 불을 부정하지 않는다. 기술을 숨기지도 않는다. 다만 모든 것을 시간 안에 두고 바라본다. 그래서 이 그림들은 설교하지 않고 대신 조용히 사고의 방식을 보여준다. 우리는 흔히 정물화를 지루하거나 잘 그린 그림 정도로 치부하지만, 이 그림들 안에는 그 시대 사람들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정물화는 사물을 통해 생각을 남긴 그림이고, 우리는 지금도 그 앞에서 한 시대의 사고를 읽고 있는 셈이다.